아니 근데 요새 셀러만 하는 사람들이랑 네. 브랜드 하는 사람들 격차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네. 느껴요? 셀러 하는 사람들은 너무 쿠팡이 갑질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올라도 훅훅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양쪽으로 다 듣잖아요. 네. 셀러 약간 찔끔찔끔 해본 사람들의 난이도랑 브랜드 하는 사람들이 버는 돈 규모랑 너무 격차가 심해서 이제 이거는 같은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부터 들어가. 아, 셀러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성장을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점점 더 커져서 어떻게 보면 몇 년 뒤에 잘하면 매각하겠다 이런 느낌까지도 가지고. 전 또 요새 들은 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업데이트 할게만 저는 갑자기 요즘에 들은 게 네. 미국 쪽으로 수출? 진출? 아. 하면은 여기서 뭐 몇 천만 원 정도 규모 하면은 네. 미국에서 그 틱톡으로 잘하면 바로 월 매출 5억 10억 찍는데요. 아, 진짜요? 규모가 크니까. 프로테인 가루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흑임자 맛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녹차 네네. 맛. 미국에서 그게 생소한가 봐. 아. 그런 거 잘 내고 막. 좋네요. 화장품도 한 달에 200억 막 찍어버리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크니까. 요새 그래서 브랜드 하는 사람들 진짜 날라다니더라고요. 네. 저도 진짜 해외 진출 항상 그 머릿속에는 있는데 국내부터 내가 다 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외를 하나 이 생각이었긴 해요. 지금. 아 근데 그 네. 옛날에도 저도 네. 브랜드 해외 진출 생각할 때 그 얘기 들었는데 네.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아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치 했는데 지금은 아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예 모르는 한국에서 아예 안 유명한 브랜드인데 미국에서 바이럴 떠가지고 한국산인데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데 한국 사람들 모르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혹시 화장품 좀 제조하시는 거예요? 가져오신 거? 아니요. 이거는 화장품은 아니고 네. 두바이 쫀득 쿠키. 네. 아니 나 근데 먹어보고 싶었어. 요거는 근데 이제 수제는 아니에요. 수제는 아닌데 기성품인데 저희가 먹어봐도 돼요. 네, 큰 차이는 없고 근데 진짜 구하기 이거- 힘들거든요. 아 그래 구하기 힘들네. 아니 근데 진짜로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이거는 이천에 있는 공장이고 샘플 받았어요. 원래 제가 지금 판매하는 거는 재고가 아예 없어요. 오늘 한 2천만 원 정도 어치 들어오거든요. 근데 주문이 지금 3주째 밀려서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야 돼요? 네, 다 나가요. 아 이 검 모양은 그럴싸하거든요. 제가 이거 어제 받았는데 약간 마시멜로우보다 초콜릿 느낌이 나네요. 근데 마시멜로가 어디 들어간 거예요? 마시멜로우가 원래 이 겉에 표면을 감싸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느- 되게 쫀득쫀득하거든요. 어느 채널에서 팔아요? 지금 네이버 거의 주예요. 스마트 스토어. 검색 유입으로 다 되는 거예요? 검색 유입이 한 7, 80% 잡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광고를 거의 안 돌려요? 광고 지금 하나도 안 써요. 그 광고를 다 껐어요. 다 껐는데도 최대 나왔을 때가 920만 원 나왔거든요. 일매출. 네. 그래서 광고비, 원가, 부대 비용 다 빼고 한 46% 정도 남아요. 그때 900만 원 좀 넘게 팔았을 때 하루 순수익 420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나 당근 일매출도 최고 매출 900인데. 아, 진짜요? 근데 그거는 이제 광고를 태워야 돼서 아, 광고비가 하루에 뭐 많이 나가면 900 나갔던 날엔 광고비 한 400 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도 원가가 없으니까 순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겠는데요? 비슷할 수 있죠. 아, 항상 앞서시는 것 같아요, 약간. 아, 아니에요 전혀 네, 아니에요. 트렌드를 살짝.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듣는 게 많으니까 유튜버니까 네. 뭐 운 좋게 현우 대표님 같은 네. 분한테도 듣고 네. 그런 거죠. 아, 그러면 당근 하게 되면 CPC가 얼마 정도 나와요? 클릭당 싸면 150원, 비싸도 한 260원 아. 그 사이. 단가 높은 거 팔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인테리어 이런 것도 괜찮겠는데요? 인테리어도 제가 추천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네. 당근에서 많이 찾는 서비스 있거든요. 음. 할까 너무 많은데. 아,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좋은 거 하나 얻어갔는데요? 갑자기 인테리어 하시려고요. 아니, 제가 그 인테리어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를 겨울 한 시즌에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가정집 상대로도 렌탈을 하고 교회나 이런 데에서 지금 오늘 철거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미 지금 하고 있구나. 네,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해서 시즌으로 한 1억 5천 정도 했고 오. 그게 좋은 게 그 다음 연도에 재활용이 되더라고요. 트리가. 렌탈이니까. 네. 아니 이게 렌탈 너무 좋다. 아니 나도 렌탈 좋죠. 맨날 생각해. 저도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 살려고 당근에 봤거든요. 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네. 다들 약간 한 두세 번 쓰고 안 쓰려고 하는 것 네, 같아. 맞아요. 그게 왜냐면은 무슨 그 재료 중에 그 부실하게 떨어진 재료들이 네, 있잖아요. 반짝이도 네. 떨어지고 잎사귀 중에도 이렇게 좀만 하면 떨어지고 네. 보관도 힘들고 그래서 아 렌탈 너무 좋다. 한 5년은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B2B 크리스마스 트리는 몇 백만 원 하잖아요. 몇백만 원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달마다 비용 처리해버리면 직원들도 편하고. 네. 저 지금 가장 비싼 게 900만 원 받았어요. 900만 원. 아, 렌탈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포토존까지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아. 네. 저는 일단 가긴 갔는데 제가 기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술자들 섭외를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인건비로 한 300 나갔어요. 300 나오고 원가는 거의 없어요. 왜 없어요? 원가는 해도 200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어차피 재활용 가능하고 내년부터 600이? 그저 원가 거의 없는 거니까. 와 대박이. 현우님 몇 살이시죠? 제 이제 30 됐어요. 97년생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27인가 28인가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때 어렸을 어렸어요. 때. 아 저희가 이제 설명이 없었는데 네. 여기 카메라예요. 아 여기가. 설명이 없었는데 저희가 네. 어떻게 만났냐면 2년 전에 그냥 스터디 하자 해가지고 네. 그때 연매출 5억 넘는 분들 모여라 해서 그때 한 10명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여의도에서 스터디를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그때 팔고 계신 상품이 뭐였죠? 그때 저는 그 농업용품이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는 네, 지금 그건 그거대로 해서 이제는 그 부분은 자리를 잡아서 그럼 거의 손이 안 가겠네요. 네, 지금은 뭐 계속 그러면 이것도 네. 지금 근데 이거는 물론 이거 유행이 꺼지면 약간 끝나죠. 시즌성이긴 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탁탁 들어가서 탁탁 잘 치고 잘 나온다. 네. 아니 근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되게 어떻게 그게 보여요? 그 키워드 안에 본질을 좀 들여보려고 하면은 이 키워드 검색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좀 들어가져 있잖아요. 위고비 부작용. 아 맞네. 부작용하면 아 부작용 뭐지 해서 그거를 제 쪽으로 이렇게 가스라이팅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가스라이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가스라이팅 위고비 부작용이다. 부작용에 대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그거를 되게 확대 해석하는 거죠. 네. 엄청 부풀리는 거야. 네. 그래서 위고비 부작용 거 잘못하면 뭐가 있고 막 그렇다. 가격도 비싼데 부작용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되게 망설여지는데 나는 그거 대신에 알약 같은 걸로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해봤는데 한 59,000원에 그래도 거의 효과는 위고비만큼은 아니지만 70%는 되는 것 같다. 오.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되게 치열한 시장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하는 건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고 두바이 쫀득 쿠키 팔 때도 카페 같은 거 올려도 조회수 엄청 잘 나와요. 이거요? 무조건 거의 2,000 가까이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오. 거기 통해서 그냥 링크 달았어요. 링크 달면은 조회수가 지금 한 300-400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쓴 글에 그냥 올라타는 거야. 네. 그냥 댓글만 달아도 되는 거고. 지식인도 있고. 맞아. 그게 그런 방식으로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방식으로 영양제 많이 팔잖아요. 네, 화장품이나. 맞아. 근데 두바이 이거 괜찮네요. 네.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새로운 키워드니까 누가 선점하고 이런 거 없어. 맞아요. 그냥 쭉 왔다가 쭉 빠지는 거니까 누가 네. 이제 공급을 많이 해줄 수 있느냐. 맞아요. 네. 그게 키포인트인데 현우님은 원래 약간 발로 뛰는 성격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공장이랑 직접 가서 네. 지금도 공장을 한 3-4군데 미팅을 했거든요. 처음에 전화로 하려고 하면 공장 사장님들이 되게 보수적이어서 안 주려고요 물건을. 그쵸. 위탁도 안 되고. 그쵸. 네. 근데 제가 위탁으로 처음에 하긴 했거든요. 오. 위탁하다가 그 당시만 해도 12월 24일날 제가 시작했어요. 진짜 늦게 네. 시작했네요. 12월 24일날 시작해서 전화해서 위탁된다. 한 1-2주 팔다가 위탁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너무 많이 나가니까. 맞지. 그래서 그럼 사입하겠다. 그때부터 3PL 알아보고. 그걸 되게 속도를 되게 빠르게 했겠네요. 예, 저는 이제 운동선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동선수 했어요? 네. 뭐요? 야구 했었거든요. 진짜? 네. 그때는 아마 말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네. 몰랐어요. 아니, 근데 내가 최근에 느낀 게 약간 현우님 나이 때 운동선수 출신들이 사업 잘하는 것 같아. 그래요? 저는 주변에 있으세요? 한 몇 명 봤어요. 아. 근데 다들 운동했다 그러길래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다 특징이 뭐 이렇게 만나자 하면은 망설임 없이 바로 오고 네. 예를 들어서 현우님도 그냥 대충 카톡하다가 네. 그럼 그냥 월요일에 봐요 해서 그냥 네, 오늘 본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로 옮겨가지고 원래 네. 서울에 있다가 음, 누가 오지 했는데 오시더라고요. 네. 어. 뭐 저기 김해여도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니까 네. 아니 그 지체가 없어. 뭐 하자 그러면 바로바로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엄청 긴박하게 들으니까 그 모든 의사결정과 그 옮기고 했던 것들이 엄청 긴박했을 것 같거든요. 네, 돈도 맞아요. 좀 많이 쓰고 왜냐면 빨리 네, 해야 되니까. 네.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어요. 그니까 네. 제가 스트레스 있으면 잠을 잘 못 자는데 네. 잠이 안 오니까 일하자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을 많이 네. 해서. 그러면 올겨울에 이거 소싱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들어간 거네요? 트리는 사실 더 일찍 8, 9월에 다 끝난 거고요. 8, 9월에? 네, 8, 9월에 다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은 아니고 계약은 거의 11월이 피크고 10월부터 11월이 피크고요. 8, 9월에 세팅은 끝났죠. 요걸 한번 해보자 해서 기획을 하고 했던 거고 이거는 진짜 그냥 부업으로 한번 해보자 제 생각에는. 근데 SNS 뜨는 거 보면서 이거 해봐야겠다. 네. 한번 검색해봤는데 검색량이 그때 당시 120만 지금은 260만 월 검색량. 와 나는 한번 해봤자 네. 30만일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에요. 진짜 완전 달라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냥 누구나 올려도 다 팔리는 시장이고 그런 거 같아. 네.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생산을 많이 하냐, 공급을 많이 해줄 수 있냐. 이 싸움이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소싱 그냥 공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냥 아예. 근데 보통 받아버리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지금 이렇게 공급 대란이면 네. 일반인들은
당연히 공장 가면 빠꾸 맞을 거다 해서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해요.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하긴 했죠. 일단은 근데 얼굴 보고 이렇게 쳐내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아, 그치.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런 거는 또 잘 하는 것 같고 일단 바카스 딱 2박스 사들고 갔거든요. 센스 있다. 아니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못해요. 네. 그냥 간단 말이야. 맞아요. 그냥 갔었어요. 근데 공장은 무조건 양손 가득 가야 돼요. 네. 첫 미팅에도. 네. 그렇게 가니까 얘기가 좀 됐어요. 처음부터? 맞아요. 네. 해서 원래 지금 기존 거래처들도 좀 해주기 그렇다. 아, 그치. 네. 왜냐면 기존 거래처를 먼저 챙기는 게 맞거든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신규 거래처는 훅 들어왔다가 이거 유행 끝나면 그렇죠. 그냥 쭉 빠질 가능성 그쵸.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 두바이 쫀득 쿠키 말고도 다른 것도 솔직히 팔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좋은 거 있으면 좀 추천해달라, 같이 팔겠다. 아. 요거 저 이거 일회성이 아니라 식품 쪽으로 제대로 하려고 위생 교육도 듣고 아. 유통 전문 판매원도 냈다. 실제로 내긴 냈거든요. 네. 근데 네. 마침 그게 있어서 그 얘기를 했구나. 네. 아니 근데 공장이 딱 우려하는 포인트를 잘 알고 있네요. 네, 맞아요. 제가 수입하는 게 있고 일부 제조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리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협상을 왜 이렇게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발주 많이 할 건데가 아니라 공장은 많은 양을 한 번에 발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잖아요. 꾸준히. 꾸준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매월 예측 가능하게 생산. 왜냐면 거기도 사람이랑 기계랑 다 있는데 그 라인을 계획적으로 짜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많다고 해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공장은 그렇죠. 꾸준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젊은 사람이 이제 좀 경험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다 찾아온 것도 있고 네. 그래서 협상이 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왜냐면은 공장이나 이런 데도 사실 되는데 안 된다고 한 경우가 많아요. 워낙 대부분이 기본도 안 돼 있고 결제도 안 해주고 맞아요. 막 그러니까 결제 안 해주는 게 제일 크죠. 네. 애초에 그거를 좀 포인트로 갖고 간 게 제조업들이 힘들어하는 게 결제거든요. 맞아요. 유통한테 끌려가는. 맞아. 네. 근데 유통이 이제 물건을 먼저 받고 보통 이걸 말 결제가 옛날 그 트렌드 그냥 지금처럼 계속 가거든요. 요새는 빨리 결제 좀 네. 더 좋아해. 그래서 저 결제 받는 즉시 해드리겠다라고 됐고 지금 피스타치오 원가가 1kg당 10,000원인가? 그 정도에서 지금 90,000원까지 뛰었거든요. 재료비가 90,000원 뛰었고 그럼 지금 판매하기 시작한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넘었네요. 상품 등록한 게 1월 2일 날 했어요. 지금 1월 19일이니까 네. 2주 조금 넘었네요. 네. 혹시 총 매출이 얼마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5천만 원 넘을 것 같아요. 넘을 것 같고. 정확하게. 넘겠죠. 네. 아니 900이 최고 매출이면 평균 매출 500으로만 잡아도 광고를 안 태우니까. 네. 광고비를 100만 원인가 썼을 거예요. 그거 하면서. 총 광고비가 100만 원? 네, 총 광고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30, 90, 150, 300, 500, 900, 900. 와. 근데 사기도 엄청 많아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벤더사들이. 아 공급해주겠다 네. 해가지고 선입금 받고 네. 잠수 타요. 네.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람 2-3명 있었어요. 뭐 제가- 어떻게 접근해? 일단은 카페에서 주로 구했어요. 식품 제조 카페랑 음. 자영업자분들.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보통 카페다 보니까 원재료 수급이 쉽지 않아요. 그분들. 그쵸. 카페에 올리게 되면 보통 벤더사분들이 음.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근데 사기꾼들 특징이 몇 개 있는데 시장가보다 제조사보다 좀 더 싸요. 그래서 확 낚이는구나. 네, 순간 현혹되는 거죠. 이제 확 현혹되고 무조건 선입금 방식이. 그래서 제가 항상 대면 미팅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팅하고 미팅이 안 된다라는 데가 있고 보통 미팅 하려고 하면은 사기꾼들 제가 지금 사기꾼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사기꾼 같은 사람이 좀 있거든요. 보통 저기 해남, 땅끝마을 다 이쪽 주 김해, 경남. 아 그래서 못 오게. 네, 아 약간 내가 존재하긴 하지만 네가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명함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이거 한 몇 월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발렌타인이랑 설까지 맞네. 무조건 가고. 진짜 맞네. 발렌타인이 네. 있네. 미쳤다. 그때 피크죠, 터지겠는데요? 피크죠. 근데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만한 거 한 게 얼마예요? 파는 거예요. 네. 보통 6, 7천 원 해요 지금. 엄청 비싸죠. 지금 얼마에 파세요? 7천 원 넘어요. 하나에 네. 미쳤다. 원가는 얼마인지 물어봐도 돼요. 원가요? 30%안 될 것 같은데. 30%. 혹시 크리스마스 트리도 물어봐도 돼요? 이익률이 얼마나 돼요? 이게 첫 해랑 두 번째 확 달라져요. 아 이거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구나. 네. 첫 해는 그냥 발담금 살짝. 첫 해에는 사입한 거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 그 정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원가율이 없어지요. 그냥 매출 난 대로 그 다음 연도에는 거의 이익. 지금 원래 하시던 그 농업용품 그쪽은 매출 어때요? 이 작년에 한 25억 정도 했는데 그거 섞인 거니까요. 다 빼면은 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대단하다. 이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이커머스? 6년 차. 그럼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것저것 해서 막 도매국에서 대량 등록하고. 처음에는 그럼 강의 듣고 시작했어요? 아니요, 강의는 안 들었었어요. 근데 차라리 이게 강의를 들었으면 제가 막 그렇게 헤매는 구간이 없었어요. 좀 빨리 잘 됐을 것 같죠? 제가 대량 등록하고 쿠팡 조금 얍삽한 방법인데 아이템 인어 잡고 아이템 인어에 이제 대충 그 상품 보면 이미지로 1688 검색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이미지로 1688 검색 가능한데 상표권 등록도 안 돼 있고 중국에서 똑같은 기상품 구할 수 있다. 그러면 1688 이미지 검색해서 마진만 계산하고 수입해서 이렇게 딱 했던 거죠. 아이템 인어 잡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전화 엄청 오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건 해결했어요? 진짜 아. 막 욕 엄청 한다면서요? 진짜 막 욕 많이 하죠. 찾아와서 진짜 어떻게 할 기사라는데? 네, 내용 증명 보내고 저한테 근데 그거 어떻게 견뎠어요? 이 정도 하려면 이렇게 견뎌야 된다. 오. 일단 그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 몇 통 정도 와요? 하루 계속 와요, 계속.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한 10통 온다고 보면. 네, 전화번호가 막 9개, 10개로 이렇게 바꿔서 계속 오는 거죠. 아, 이걸 거부하면 다른 걸로 네. 오고. 근데 그분한테는 죄송하죠. 근데 제가 이제 초보분들 많이 가르쳐 보니까 네, 대부분이 그 전화 받거나 뭐 그런 내용 증명 받는 거가 네. 매출을 못 내면 어떡하지의 고민보다 더 빨리 오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막 엄청 잘 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좀 거리가 멀지만 지금처럼 APR, 뭐 김병훈 대표나 엄청 성공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내용 증명이나 소송이 지금 안 걸려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그냥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원래 맞아요. 근데 현우님 말씀 맞는데 제가 맨날 제 입으로 말하면 안 믿으시니까 현우님의 말을 한번 빌려봤어요. 그 정도는 그죠. 감당해야죠. 왜냐면 그런 거지. 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진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한 게 그것보다 1억 버는 게 더 좋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약간 물론 그렇지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은 1억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네. 확실한 리스크보다 불확실한 보상이 체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한번 벌어보면은 네. 이거가 달성돼서 이 돈을 벌 확률이 뭐 90% 가까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 불이익을 감당을 하는 거지. 네. 근데 초보 때는 그걸 알기가 어려워요. 네, 대부분 거기서 막혀요, 근데. 그쵸. 네. 당근도 거의 위탁 판매라서 다른 분들이 쿠팡에서 최저가 검색해서 찾아내면 어떡하죠? 그런데 맞아요, 그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검색 수요만 잡는다 그랬잖아요. 네. 당근은 검색 수요 나머지를 다 잡아요. 우리는 젊은 세대니까 네.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AI를 보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요. 근데 컴퓨터 잘 안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운동선수 중에서 아시겠지만 운동선수 중에 컴퓨터로 안 넘어가고 바로 모바일로 넘어가서 네. 컴퓨터 못 쓰는 사람 되게 많지 않아요? 저희 독수리 직원분 중에 독수리. 아 그래요? 네. 그 운동하셨던 분이요? 운동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를 거쳐서 모바일로 온 세대인데 우리랑 같은 세대인데 바로 핸드폰으로 와서 PC가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문제 해결을 할 때 검색을 안 하고 아직도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뭐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모발 이식 수술할 건데 병원 어디가 좋냐 추천해줘 이렇게 하지. 근데 대부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근데 당근은 시니어가 많기 때문에 좋아하시잖아요 시니어.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검색을 안 해요. 마운자로가 있으면은 마운자로 부작용 검색하면 되는데 그냥 그건 뭐 뉴스에 나왔던데 부작용 많다 그래서 안 맞으려고 이게 끝. 정보가 없어요. 네. 근데 또 그 시장이 엄청나요. 검색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출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뭐 내가 문제 해결까지 해줄게 하는 시장이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당근에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디스플레이 플랫폼들은 메타나 네. 유튜브 이런 데들은 시니어들이 막 적극적으로 쓰잖아요. 특히 메타는 맞아요. 진짜 안 쓰죠. 네. 스레드. 근데 당근은 트래픽이 많은데 시니어가 엄청 많아요. 당근 너무 좋은데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네. 당근에서 안 넣을 수가 없네요. 왜냐면 실제로 크리스마스 트리 당근에서 검색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포함해서. 트렌드가 점점 그쪽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렌탈로. 네, 렌탈로. 또 렌탈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트리가 꽤 크잖아요. 맞아. 접더라도 꽤 차지를 한단 말이죠. 그 보관하는 거를 만약에 강남의 아파트인데 월세로 평으로 따졌을 때는 이미 트리값 넘은 거거든요. 아니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 더 메인으로 물어보고 싶은 얘기 있었어요. 네. 지금 마케팅 대행사 또 차리셨다고. 네,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마케팅 방법이 네. 제가 사실 처음 들어본 거여서. 그래요? 제가 지금 두바이 쫀득 쿠키 검색 유입을 잡을 때도 80%는 검색 유입에서 들어오거든요. 지금 여기서 순위를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이건 편집 처리 해주시면 네이버 1등이거든요. 오. 근데 그 올리는 작업이 저는 다 예상이 됐었던 거거든요. 오, 네.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가 있을 거예요. 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네이버는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라는
SEO 그 점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유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전환율이 몇 프로고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셀러들이 네. 다른 그 내 경쟁 프로그램에서 스토어에. 걔네보다 높게 하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네. 거. 보이고 그냥 사실상 오픈이죠. 너무 좋은데? 오픈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는 조회수가 부족하다거나 판매가 부족하다거나. 아니 그럼 정답지를 펼쳐놓고 내가 그럼 상품을 제조하기도 전에 네. 이 검색 상태를 보고 네. 내가 들어갈 만한가 안 한가를 판단할 수 맞아요. 있는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이 두 종구를 네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 예상했던 거는 뭐 어떤 시나리오였어요? 지금 그때 1위 상태가 어땠고 내가 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시나리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검색했을 때 되게 인기도 종합 점수에서도 네이버가 그 추구하는 인기도 종합 점수에서도 다양한 점수가 있잖아요. 클릭도 있고 대표적으로 내가 클릭, 판매, 리뷰, 최신성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봤을 때 검색했는데 리뷰가 1개? 6개? 막 이렇게 있는 애들도 일단 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리뷰만 어떻게 하면은 무조건 1등 먹겠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얼마예요? 생각보다 쌀 텐데 월에 20만 원. 오 그럼 모든 상품에 대해 다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랑 쿠팡이 가능하고. 그럼 쿠팡도 돼요? 네. 저는 아까 들으면서 이게 네이버만 되는 거면 네. 너무 한계가 있는데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면 너무 싼데요? 너무 싸죠. 근데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거죠. 아까 잘 써야 되는구나. 네. 왜 그렇죠?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고 내가 어떻게 클릭 점수를 올릴 거며 여기서 막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점수는 알겠는데 그거 어떻게 올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가 네. 막히죠. 네. 쿠팡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그 스토어에 유입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 전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지도 볼 수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는 두바이 띠고 쫀드 쿠키 그 다음에 두바이 쫀드 쿠키를 붙여서 이게 다르더라고요. 네, 검색했을 때도 결과가 네, 달라요? 그러면은 검색 태그에 보통 보면 두바이 띠고 쫀드 쿠키만 태그에 넣고 두바이 쫀드 쿠키 붙여서 안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다 봤으니까 아 상위에 지금 1, 2등 매출 올리는 애들 다 이렇게 태그 잡고 있네. 그래서 저는 1등 거 유입 많은 거 빼고 2등 거 유입 많은 거 빼고 오. 그렇게 해서 검색 태그 넣고 그럼 SEO 최적화는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광고를 안 쓰고 순위를 올려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에 가까운 거네요. 네네. 그 그래, 쿠팡도 사실 이게- 광고를 안 써도 돼요? 쿠팡 광고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미쳤다 미쳤어. 어머 어떡해. 네. 쿠팡 광고 안 하고 있고 쿠팡도 한 3위 정도 될 거예요. 아예 안 해요? 네. 이거 알고 나서 저는 뺐어요 다. 원래 옛날에 그 매출 최적화 있잖아요.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자동으로 상품만 넣으면 알아서 노출시키고 그거를 월에 한 2천만 원 정도 썼을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이 싹 날라갔네? 네, 그게 날라갔어요. 아니 뭐 롤스로이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원래 기존에 하던 거는 원가가 낮지 않다 보니까 근데 신규로 하는 것들은 지금 너무 좋아요. 아니 뭐 파는지 얘기해도 돼요? 원래 하던 것 중에 흙 팔지 않았어요? 네, 흑 팔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흙이 원가가 아니 그게 뭐 특장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게 서로 뭐 메리트나 장점이 없으니까 판매자들끼리 너무 서로 싸게 파는 거예요. 가격 사실 경쟁밖에 없지. 소비자들은 흙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치? 저 답답한 거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2배, 3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애초에. 마케팅 대행사를 하는데 뭘 해주시는 거예요? 리뷰를 한다고 하면은 체험 시켜서 물건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뭐 리뷰하는 거를 일일이 다 한 명씩 구해서 하면은 셀러분들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 고객들을 저희 다 갖고 있으니까 연결시켜주는 거. 거기서 사실 그거는 뭐 제가 비용을 얼마큼 이렇게 받거나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블로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동안 하면서 최적 블로거들을 갖고 있고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죠. 그 블로거 분들한테 내 제품을 보내주고 써달라 해줄 수 있는 거를 직접 구하면 또 어려우니까 말 그대로 대행인 거죠. 그런 거 대행해주고 카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약간 최대한 돈 쓰는 광고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 CPC 광고나 메타 광고나 네, 이런 돈 쓰는 광고 안 하고 네. 싸게 노출할 수 있는 거를 토탈리 해준다는 거죠. 맞아요. 결국에는 클릭당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런 게 훨씬 더 싸거든요. 그거는 남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CPC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요. CPC 해서 10명 중에 한 명 구매하면 CPC 만약에 200원이면 네, 10명 중에 한 명 구매하면은 구매당 비용이 2,000원인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판매가가 8,000원이야 봐. 그거 안 남죠. 안 남죠. 네. 부가세 내고 뭐 내고 하면은 실제로 저는 온라인 셀러 기준으로는 20%를 거의 까고 마는 생각하는 게 25%구나. 네, 판매되는 거 만 원이면은 부가세 10%, 그리고 나중에 종소세나 법인세 10%, 그리고 피지 수수료 4%. 뭐 부가세 나중에 뭐 비용 따라 공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널널하게 25%는 까인다고 보는데 네, 그런데 걷다가 광고비도 까. 네.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CPC 경쟁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돈 잘 버시는 분들 중에 CPC 광고 하시는 분 없어요. 맞아요. 그걸로 돈 번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근데 진짜 막 한 달에 억대 이상 버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마케팅하죠. 네, 맞아요. 옛날에는 약간 정직한 방법으로 마케팅 해야지라고 해서 제가 처음 사업할 때 엄청 저의 가까이에 그런 작업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 그때만 해도 2018년에 그때만 해도 네이버 검색창 밑에 네.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어서 혹시 아세요? 네, 그 세대는 알죠. 네. 그걸 작업을 하는 거야. 아, 근데 그게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실시간 검색어도 있었어. 네. 그 실검도 작업하고 연관 검색어는 광고의 영역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레깅스 검색하면 밑에 네. 템플 레깅스 뜨게. 네. 그 작업 하는데 5만 원밖에 안 했어. 아, 그래요? 진짜 싸죠. 와, 그것만 잘해도 그것만 해도 돼. 왜냐면 사람들이 연관 검색어는 약간 대부분 자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 네, 맞아요.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 네. 왜냐면은 네이버 입장에서 광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연관 검색어에다가 자꾸 부정하게 작업치니까 네, 맞아요. 광고가 수급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그래서 계속 블로그나 이런 것도 로직이 계속 바뀌고 이러는 게 네. 자기들이 검색 광고나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네이버가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 편법이 생기니까 네, 편법을 써서 이제 대행사들이 그거를 자꾸 가져가니까. 가져가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편법이 아니면 CPC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남길 수가 없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네이버 그렇다고 광고비를 내려줄 이유도 없잖아. 네. 어쩔 수 없는 거지. 나 아무리 알고리즘 바꿔도 저도 이 이커머스 세터 역사상 네. 매번 유튜브에 이번엔 정말 다 바뀝니다. 이제 다 작살났습니다. 네, 하고 맞아요. 나오는데 매번 뚫어요. 매번. 네. 영원히 그거는 해결이 안 돼. 그게 12월 초인가? 맞아. 네, 네이버에서 있었죠. 한번 바뀌었는데 그때 되게 말 많았어요. 이번엔 네. 진짜다. 네, 진짜다. 어때요? 저 금방 뚫었어요. 이게 어차피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맞아. 그 약간 힌트 드리자면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사람이 노출하기는 힘들다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검색했을 때 AI 브리핑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쵸. 그거는 못 잡는 거. 사람이 직접 먹어보고 경험한 경험성이 들어간 키워드들 있잖아요. 후기 그런 것들은 아직 가능한 영역. 마음자라 부작용 하면은 AI 브리핑이 나올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그 키워드는 안 되는 거네. 마음자라 부작용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또 이제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걔네들도 학습을 하거나 네. 모든 영역에서 일괄적으로 되진 않겠지. 네. 근데 점점 이제 더 그게 학습을 하면서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네. 근데 작은 키워드는 또 안 될 수도 있고. 작은 키워드는 아직까지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안산, 마음자루 성지 뭐 이런 네, 키워드는 맞아요. 안 잡힐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이크로 키워드들이나 경험성 키워드들에다가 바이럴 네, 거는 다 거죠. 바이럴하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해주신다. 네. 왜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하잖아요. 네, 다 하죠. 근데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의뢰를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강의는 안 해요? 작년 5월에 한 번 하고 어떤 걸로? 저는 그때는 중국 사입하는 거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판매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중국 사입하니까 단계가 안 맞았던 거예요. 초보자인 분들을 중국 사입부터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가 진짜 방구석에서 한번 해보자. 부업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 지금 두바이 쫀득 쿠키를 12월 24일 해서 모든 거는 제가 본업 시간에 안 하고 부업으로 이제 방구석에서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2-3시간 쓰다가 된다 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하고 그랬어요. 퇴근하고 저녁 그냥 후딱 먹고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때부터 계속 뭐 원고 쓰고 썸네일 이런 거 클릭률 떨어지고 이런 거 바꿔주고 전환율 떨어지면 체크하면서 상세 페이지 뭐가 문제지 하면서 한번 해놓으니까 지금은 사실 할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을 대줄 수 있냐. 물건만 들어오면 팔리니까. 강의의 한계를 좀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가르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하나씩 못 보겠더라고요. 성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강의보다 컨설팅으로 아예 진짜 무조건 대면에서 해야겠다. 근데 저도 당근 네. 강의를 하긴 하지만 네. 약간 컨설팅 결합됐거든요. 지금 보면 채팅창 네, 그러니까요. 보면은 이게 사실 엄청나게 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느껴요. 진짜요? 그냥 저는 좀 즐겁게 하고 있어서 근데 이거 하고 일회성 미팅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개인마다 네. 얘기도 듣고 좀 피드백 주는 편인데 그럼 약간 맞춤 형식으로 들어가요. 그쵸. 왜냐면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르니까. 근데 당근이 새롭다 보니까 고수들도 들어오고 초보들도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강의 내용을 어쨌든 고수한테 맞춰서 많이 풀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맞아요. 초보들은 거의 포기하니까 네. 초보들은 이제 또 따로
모아서 세션을 하기도 하고 저는 근데 저는 원래 계속 컨설팅만 하다가 네. 이제 안 하고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강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시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강의의 테마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사람 쿠팡 알려주는 거야? 아니면 마케팅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가 알려주는 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테마를 잘 기획해서 잡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사실 당근을 알려주지만 디스플레이 광고와 콘텐츠 메이킹을 알려주긴 해요. 그래서 셀러 하시던 분들이 왔을 때 약간 오 많이 배웠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테마 잘 잡고 네. 대신에 그 부족한 부분들은 그냥 무작정 알려주면 너무 소진이 돼요. 왜냐면 네. 사람마다 많이 물어본 사람이 있고 맞아요. 안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 또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물어본다고 잘하진 않거든요. 네. 소진만 돼요. 네. 그러지 말고 강의 테마를 잘 잡아서 일단 웬만한 내용은 강의에서 딱 풀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1대1로 보완하는 게 마케팅 의뢰하려면은 밑에 뭐 메일 주소 이런 거 적어 놓으시나요? 아니면은 우리 뭐 공개적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뭐 좀 세션 한번 열어볼까? 조금 더 온라인에서 풀 수 없는 네. 본인이 어떻게 해왔나 이런 얘기랑 네. 방법들 좀 알려주는 세션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또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고. 아, 엄청 많죠. 네. 사실 지금 한 거에서도 조금 약간 위험한 것들이 살짝씩은 있잖아요. 뭐가 그레이 있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지? 제가 뭘 편집해야 되죠? 기도 하고요. 리뷰 작업이나 이런 것도. 그쵸. 근데 사실 예시를 보여주고 싶은데 네. 이제 예시를 보여주기가 좀 그래요, 유튜브에서는. 그러면은 세션 뭐 일단은 제가 사람을 모아놓고 네. 저희끼리 날짜 정해지면 네. 그때 한번 열어보는 걸로 네. 하죠. 좋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